입지 간의 어떤 서열을 가지고 만약에 본다면은 사실은 대전의 학군지를 세종이 대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긴 한데 세종은 특성 자체가 한번 가수요가 한번 집중됐었던 과거의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세종에 투자해 놓고 기다리면서 투자적인 관점이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대전보다는 세종이 더 좋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대전과 세종시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전 세종시에 산 적도 있으니까 세종시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 무려 이렇게 세종시가 33주 연속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33주. 거의 1년 가까이 빠지고만 있는 것 같은데 세종시가 이렇게까지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세종시의 하락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간에 이제 가격이 많이 급등했었다. 전 국민의 어떤 그런 투기 수요를 포함한 그런 수요들이 세종이 집중되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좀 고평가됐었던 그런 시기가 지금 정리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급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매수 수요를 충분히 오버해버릴 정도로 공급 물량이 많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요소였고, 세 번째는 뭐 세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다 영향을 받았던 그 급격한 금리 인상,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세종이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받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세종시 가면은 이게 싸다 이런 느낌이 나는 지역들이 있나요? 지금 세종은 사실은 뭐 세종도 이제 그 안에서 동네마다의 어떤 그런 입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뭐 동네에 따라서 다 단지에 따라서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 40%가 넘는 그런 어떤 단지들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급등했을 때의 가격 거품 같은 것들이 지금은 많이 좀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들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롬동이나 도담동 이런 데 보면 가격이 빠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런 데는 아직도 안 빠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세종시 안에서도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는 동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매가가 다른 곳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사실 지금 말고 이제 작년 가을 이후, 그러니까 추석 이후와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매도자들이 내놓은 호가 대비해서 매수자들이 부르는 가격의 가격 차이가 좀 컸었고 그 가격 차이가 일부 매도자들이 그것을 수용해주기도 했었어요. 원체 이제 매도자가 약세인, 매수자가 강세인 그런 수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현재 6월, 7월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 인기 지역들, 세롬동, 말씀하셨던 뭐 보람동, 뭐 이런 곳들의 어떤 그런 단지들, 인기 있는 단지들의 경우에는 지금 매도자들이 이제 더 이상 매수자들의 어떤 그런 그 무리한 요구에 지금 응답해주고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지금 흐름이 세종시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 살면서 제가 살 때 전세로 살았었거든요. 네. 그때 한 2018년이었는데 전세가가 40평대 아파트였는데 2억 초반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싸나 하고 되게 놀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세종시가 그게 좀 유난히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괴리, 이게 정말 심한 것 같거든요. 네. 보통은 전세가가 이렇게 낮으면 집값도 낮고 전세가가 높으면 집값도 비싼 게 보통인데 세종시는 되게 특이하잖아요. 매매가는 여기 있는데 전세가는 여기 있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전세 거주하셨을 때 집주인은 어디 사시는 분이셨나요? 대전 사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제 인접 지역이긴 했지만 대전이라는 곳의 어떤 그 집주인들의 어떤 그 지역 분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 사시는 분들이 다 세종의 전국적 투기판? 그렇죠. 투기판이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가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세종시 자체가 대전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대전은 아무래도 실거주의 바탕을 주고 있는 그런 광역시인 것이고 세종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가수요가 좀 많이 몰린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가가 이제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영향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은 솔직히 약간 불균형 상태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전세가가 올라가던가 매매가가 떨어지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작가님은 둘 중에 뭘로 보고 계신가요? 매매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 대비 뭐 최소 뭐 20% 뭐 많으면 40%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가는 어느 정도는 이제 거의 바닥권에 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전세가도 서서히 조금씩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동안에 세종시에 공급됐던 물량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정리가 돼서 입주가 이제 뭐 끝나거나 뭐 공급 물량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세가는 서서히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매매가는 이미 떨어져 있는 것들이 지금 바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매매가도 조금씩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전세가도 계속 조금씩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공급이 드디어 마무리가 돼가는 건가요? 거의 지금 이제 예정돼 있는 것들은 거의 이제 정리가 다 이제 입주가 거의 이제 끝나 있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입주했었던 시기에 비해서는 너무 물량 자체가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어떤 그런 물량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종시를 얘기하려면 사실 대전하고 함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대전도 사실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가장 피해를 봤다고 해야 되나? 대전이 가장 큰 피해를 봤잖아요. 아파트 값도 많이 못 올라가고 네. 전세가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대전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대전은 또 울산, 부산하고는 좀 다른 어떤 흐름이거든요. 지금 부산, 울산은 지금 바닥을 찍고 서서히 이제 매매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본다면은 대전은 사실은 조금 반대로 매도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부 이제 학군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그런 심리가 있긴 하지만 둔산동 쪽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좀 다르지만 지금 대전도 공급 물량 같은 것들이 조금 뭐 재개발 물량들을 많이 지금 분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저희가 볼 때는 대전보다는 세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은 이미 이제 공급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제 남은 내년, 내후년에 공급 물량 부족 구간으로 들어가지만 대전은 또 예정돼 있던 그런 입주 물량들이 서서히 이제 입주 시기가 다가오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전은 조금 가격 상승의 제한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또 세종은 그런 것들이 조금 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대전보다는 세종을 먼저 보시는 것이 더 좋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제가 볼 때는 세종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종시는 이제 다녀보면 공사하고 있는 데가 많이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요즘에 대전 가면 공사하는 데가 진짜 맞습니다. 엄청 많더라고요. 재개발 구역들에 네. 그 공사들이 많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전 서대전역인가 KTX선은 그 서대전 내거리 뭐 이런데 네. 옛날 구도심 쪽으로 해서 와 저 아파트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몰랐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네, 많습니다. 대전 쪽도 입주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참고하셔서 세종시는 앞으로 공급 물량이 좀 적은데 대전은 들어올 게 많다.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대전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시점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입주 물량이 조금 풀리는 그 시장 시점에 갔을 때는 이제 그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지금 가격보다는 입주 시점을 좀 기다리는 것이 저는 더 좋다라고 보고 뭐 굳이 그걸 기다리기보다는 사실은 그 같은 투자를 한다면은 세종에 가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뭐 대전을 입주 가격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미 대전보다는 세종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세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죠. 이건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인데 네. 대전하고 세종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전혀 연고가 없다고 쳤을 때 투자 관점에서 그냥 비슷한 조건이면 세종하고 대전 어디를 더 보통 선호하나요? 사실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어디가 더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도 사실 뭐 세종에도 투자해봤고 대전에도 투자해봤기 때문에 사실 투자 지역
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 흐름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입지 간의 어떤 서열을 가지고 만약에 본다면은 사실은 대전의 학군지를 세종이 대체하기는 좀 어려워요. 단기간에 세종의 학군지가 만들어지기도 좀 어렵고 그렇긴 한데 세종은 특성 자체가 한번 가수요가 한번 집중됐었던 과거의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세종에 투자해 놓고 기다리면서 그런 어떤 가수요가 붙는 시점까지 좀 가져가 본다라는 어떤 투자적인 관점이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대전보다는 세종이 더 좋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다시 또 과거와 같이 그 세종의 가격이 대전 학군지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어떤 가격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가 더 우열이 더 이게 있다, 어디가 더 대장이다, 어디가 더 상급지다 이런 관점보다는 투자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은 세종이 더 좋은 어떤 투자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전은 그동안은 새 아파트가 진짜 너무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도마 신도시 최근에 좀 있는 거 외에는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 좀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기근을 좀 해결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세종시는 새 아파트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진짜 확실히 되게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유해 시설도 뭐 거의 없고 그래서 세종시에 좀 상급지들은 물론 학구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대전보다 오히려 좀 비싸게 거래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한 방이 있는 지역이다. 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될까요? 일종의 그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뜨거워서 지금 사실 뭐 1년 전보다 지금 한 두세 배 이게 올라와 있는데 세종도 약간 비트코인과 같은 도시인 것 같아요. 뜨거워질 때는 확 뜨거워지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종이라는 도시 자체를 투자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시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진짜 좀 재밌는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낮아서 투자금이 좀 많이 드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방이 있는 곳 맞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런 도시들의 사례를 가지고 세종을 분석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렇게 그 과거의 어떤 상승 흐름 패턴도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도시의 어떤 그런 흐름과는 좀 달리 가져갔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좀 분석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도시의 어떤 그런 투자 여부를 검토할 때는 결국에는 과거의 어떤 흐름을 보여왔는지 또 과거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도시였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기준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패턴이 앞으로 반복될 수 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세종이라는 도시 자체가 계속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대전보다는 세종이 좀 여러모로 나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거는 뭐 그래도 아파트 시세가 더 비싼 동네는 분명히 있잖아요. 세종시 네. 내에서 네. 어느 곳들이 좀 시세가 좀 나가는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인지 먼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세롬동하고 나성동, 그리고 보람동 이런 곳들이 이제 좀 시세가 높은 곳들이고요. 또 이런 곳들이 이제 상업 시설이라든지 또 학원 그런 것들이 좀 구성되어 있는 갖춰져 있는 또 금강 뷰가 나오는 뭐 이게 조망이 좋은 이런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특성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곳들 나성동, 세롬동, 뭐 보람동 이런 곳들이 시세를 세종에서는 리딩해 가고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종촌동이라든지 고운동이라든지 또 이런 곳들은 좀 약간 입지가 좀 떨어지면서 가격도 좀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 자체가 좀 적게 들어가는 곳들이 이제 조금 하급지 쪽에는 약간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곳들이 되는 것이고 상급지는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좀 아직까지도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곳들이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전세가는 전반적으로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근데 매매가 네.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투자금 차이가 좀 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세종시 가서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보다 보면
이 돈이면 하는 생각이 사실 맞아요. 많이 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돌고 돌아 경기도나 서울로 다시 오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뭐 수지나 평촌이나 뭐 그런 곳들이 여러모로 좀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내가 가깝기도 하고 가까운 게 또 사실 되게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투자용이라고 해서 세종시의 아파트를 사면 계약하거나 뭐 할 때마다 한 번씩 가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원정 투자는 쉽지 않다는 거 좀 알고 유념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일단 국회는 이전하는 걸로 예전에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은데 대통령 직무실이었나? 뭐 네.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요즘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은 뭐 전혀 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부지 자체는 이제 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지금 세종의 어떤 그런 행정수도 이전 관련한 이런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가 전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진행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올해 선거가 있었고요. 총선이 있었고 2년 뒤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26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지방선거 되면 또 다시 그런 지역 개발 관련 공약들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쏟아질 것으로 또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이제 내년 말서부터는 또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6년 선거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쯤 가면 또 다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잊혀졌네요. 잊혀졌습니다. 현재는 잊혀졌습니다. 행정수도 이야기가 네. 예전에 행정수도 때문에 그렇게 뜨거워졌다가 지금 33주째 씻고 있는데 다시 또 행정수도 공약이 대통령 선거할 때쯤이면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어떤 호재 뭐 수도 이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물론 뭐 당연히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에서 봤을 때는 세종 역시 하락장의 어떤 마무리를 끝내고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간쯤에 와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수도권의 어떤 급등이 다른 지방 대비해서 과도하다라고 생각된다면은 사람들의 수요가 뭐 지방으로 좀 분산되면서 또 세종 안에서도 또 대전에서 세종으로 넘어가는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에 플러스해서 이제 뭐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구체화되고 청와대, 국회 다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그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서 지금 관점에서는 투자 흐름 또 시장의 어떤 흐름, 지역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온기가 퍼지고 있는 게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상급지 뭐라던가 뭐 경기도의 어디라던가 온기가 퍼지고 있는 지역들을 알려주시면 부동산 공부할 때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서울은 전반적으로 온기가 거의 이제 거의 퍼져 있다라고 보이고요. 서울 안에서도 뭐 1급지, 2급지 이렇게 뭐 급지가 나뉘어져 있겠지만은 서울은 전체적으로 거의 다 이제 뭐 상승 흐름을 거의 다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도는 경기도 안에서도 좀 선호 지역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남권 쪽에 있는 뭐 구리, 하남, 또 뭐 용인, 수원까지, 동탄까지 이렇게 이제 흐름이 많이 이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이제 그 외의 지역들, 뭐 오산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제 서서히 이제 온기가 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인천에 어쨌든 대장은 연수구 송도 쪽이잖아요. 그 송도도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가격의 어떤 흐름이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경기권의 어떤 투자가 조금 여의치 않다면은 저는 인천의 송도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송도를 좀 검토를 했었었는데 송도는 아직까지도 하락률도 괜찮고 투자금도 수도권에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투자금 2억, 3억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아직까지 인천 송도까지는 아직까지 흐름이 가지 못한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은 아직까지도 온기가 확연하게 이제 확산돼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지방 일부 상급 지역들, 동네들 신축 부터는 지금 조금씩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시점
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척도를 만약에 뭐 퍼센트로 본다면은 서울은 제가 볼 땐 한 50%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신고가 단지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50%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 정도, 또 수도권, 경기권은 한 30% 정도, 뭐 인천은 이제 뭐 한 20% 정도, 지방은 이제 한 10% 정도 이렇게 진척도가 상승의 진척도가 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흐름이 큰 대외적인 변수 없이 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승의 어떤 기운이 주변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청약이 되게 인기가 뜨겁잖아요. 특히 서울 청약은 와 정말 인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 중에 서울 청약 노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아마 본인 뜻대로 이렇게 잘 당첨이 안 않죠. 되니까 네. 네,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청약을 뭐 기대하고 사실 당첨되면 가장 안전하고 좋은 투자인 것은 사실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당첨 확률이. 그래서 저는 막 청약에만 매달려서 청약에 올인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유는 이제 상승 흐름에 소외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축 단지들까지도 막 오르고 있는 그런 흐름에서 청약 당첨에만 목을 걸고 있었을 때 그것이 되면 좋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입지가 이제 조금 떨어지는 그런 급지의 아파트들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도 다 놓치게 돼버리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기다리는 것과 청약을 넣는 것과 동시에 기존에 있는 입주 가능한 아파트들 중에서 내가 내 생활 반경에서 내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탐색도 저는 같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것을 하나에 너무 올인했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리스크는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께서 혼투적을 위한 남다른 부동산 투자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이 책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2012년서부터 투자를 해오면서 이제 제가 이제 투자를 해온 어떤 그런 경험들 그리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갔던 어떤 투자의 기준들 이런 것들이 책에 이제 좀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했던 투자들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 책에 이제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감없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투자라고 해서 그것이 과거 일로만 묻힐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제목이 혼투적인 이유는 저는 사실은 투자를 거의 혼자 해왔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어울려서 같이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 투자 공부하고 투자 경험을 쌓아가면서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뭐 멀리 가려면 물론 같이 가라 이런 어떤 그런 격언도 있고 한데 또 저처럼 이렇게 혼자 투자하는 것이 성향상으로 또 맞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투자를 해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옥동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센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